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공적. 박정희 대통령은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혁명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점을 고루 갖춘 지도자로서 분단된 조국과 6.25 동란으로 쇠잔의 길을 걷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중흥과 조국 근 대화의 초석을 확립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주요 공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입국. 5.16 혁명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87달러로 유엔에 가입된 128개국 중 제일 못 사는 나라 인도가 1인당 GNP 70달러이고 우리는 두 번째 못 사는 국가였다.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 국제경쟁사회로 뛰어들게 한 전환기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80년에 달성키로 한 100억 불 수출 목표를 3년 앞당겨 1977년에 달성. 한강회기적으로 평가되는 수출입국 정책이 성공함으로써 현재의 세계 제13위의 무역대국의 위상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입국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박 대통령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중에 착수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실정으로 고속도로 건설이란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스스로 진두지휘하여 1968년 착공, 1970년 총연장 428km의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되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는 교통,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일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하여 국민 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셋째, 새마을 운동. 1970년 근대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어려운 농어촌을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에 의하여 정부가 물자를 지원하고 농어촌민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마을 환경 개선 공동사업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은 농어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근면, 자주, 협동정신을 불러일으켜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생활발전되어 1981년도까지 농가 소득목표 140만원을 달성하려던 목표를 1977년도에 달성하게 되었다. 농어촌 새마을 운동은 더 나아가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도시주민은 농촌 새마을 운동에 자극되어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민은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도시 새마을 운동 확산에 앞장섰다.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구상에서 범국민적으로 번진 새마을 운동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잘 사는 농어민, 잘 사는 매고장, 번영된 조국을 이룩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네 번째, 치산록과 1960년 당시 우리의 국토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헐벗고 황폐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산림의 황폐는 인구의 증가와 국가 산림 관리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임산 연료 외에는 대체 연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 생활은 물론 동식물들이 살아야 할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어 있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법을 제정하여 사방사업부터 시작하여 치산록화 7개년 계획과 2차 치산록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제1차 계획기간에 100만 헥타르의 21억 본을 심기로 한 목표를 4년 앞당겨 108만 헥타르의 29억 본을 식재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어딜 가도 푸른 산을 볼 수 있다. 산림녹화 계획에 따라 많은 수리물식 제한은 한편 이를 보호하고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제한 구역을 설치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4대의 조림 성공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섯째, 중화학공업 육성.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업입국 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경공업 수출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1970년대는 고도 성장을 위한 중화학위원회와 기획관을 발족하여 철강, 금속,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공업 등 6개의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그중 종합제철 건설의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대에 여러 번 부딪혔으나 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추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놓았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적인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19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주 국방 분야에서는 1970년대 초기에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은 극심하였다. 당시 북한은 총기류는 물론 화포와 대포, 군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실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조국 간 대화의 1차적인 목표는 부국 강병이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그 결과 1979년에는 최신 첨단 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 유도 병기 등 각종 고도 정밀 병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됨으로써 독자적인 우리나라형 무기체제의 개발과 무기 성능의 개량, 생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군 철수 문제로 고심하던 박 대통령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룩하게 되고 막강한 국군 육성으로 국가안보의 초석과 토대를 이룩하였다. 마지막 7번째,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 창달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처음 제정하시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호국과 관련된 유적을 보수, 정화하고 이와 함께 한국 사상을 형성 발전시켜온 선현들의 유적도 보수, 정화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재발견하고 자주성을 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이와 같은 문화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과 함께 민족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문화시설로 경주, 공주, 부여박물관을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극장 등 모두가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찬란했던 전통문화를 복원해 국민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워 자긍심을 갖게 한 박 대통령의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 창달 이념은 지금도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으로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다.